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파이썬 프로그램, 파이썬 프로그래밍 9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간고사로 인해서 이번 주차부터 9주차 강의가 시작되는데,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 함수의 이해하기, 함수의 매개 변수를 전달하고 값 반환하기,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실전 예제는 훈민정음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함수 이해하기 이 부분에서 함수의 개념, 형태, 함수의 매개 변수 전달과 값의 반환. 매개 변수 전달에는 매개 변수의 개수를 정해놓고 하는 거하고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수가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계산을 하면 그 값을 이용해서 값을 반환하는 함수의 결과, 반환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유효 범위와 전역 변수, 지역 변수의 개념, 그 다음에 글로벌 이해하고 등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습 목표. 함수에 대한 이해와 작성법을 익힙니다. 함수에서 전달되는 매개 변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함수에서 반환하는 반환값을 이해합니다. 지역 변수, 전역 변수의 차이점과 활용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이해하기, 섹션 01입니다.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함수는 뭔가 값을 넣으면 그게 처리돼서 어떤 값을 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마치 음료수 자판기와 같은 개념인데, 자판기 안에 500원짜리를 넣으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캔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때 보면은 동전의 금액, 콜라를 뽑을 수 있는 액수인지, 만약 콜라를 뽑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 내부에서 기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등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금액까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나옵니다. 이런 걸 이제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제공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함수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함수 이름을 넣고 괄호를 쳐서 이 안에다 값을 넣을 수도 있고, 혹은 그 함수가 입력값 없이 출력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수에 별도의 반환값이 있다면 변수의 반환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 결과값을. 그래서 이렇게 변수의 이름을 주고 얘가 받도록 합니다. 반환값이 없는 함수들. 프린트 함수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출력합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이라는 괄호 안에 프린트라는 함수죠. 이게 여러분이 여태껏 사용했던 건데, 이 괄호 안에 따옴표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문자를 출력하도록 해줍니다. 이 프린트라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입력값을 난생 처음 파이썬이라는 걸 넣으면 함수가 출력을 화면에 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에 어떤 반환 값은 없습니다. int 함수는 입력받는 문자열을 변환해서 정수로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열을 1, 2, 3, 4를 넣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인테저 정수가 돼서 넘버에 들어가죠. 그럼 프린트에서 그 넘버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입력값을 넣으면 그 함수가 결과값을 반환을 하죠. 이렇게 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가 필요한 이유. 3명의 사용자 ABC가 두 숫자를 입력을 하고 입력한 값을 더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제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죠.
근데 세 명이 각각의 값을 넣으면 이 모두 세 명에 대한 A님, B님, C님에 대한 프린트 넘버, 합, 프린트까지 이 부분을 모두 각각 세 개를 따로 짜야 됩니다. 그런데 함수로 정의를 하면 이 함수의 이름만 불러다가 세 번 사용하게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자, 그래서 입력값을 대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함수로 구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수로 구현을 하죠.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앞에랑. 네.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과 이 뒤에 했던 내용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함수를 이런 식의 목적을 위해서 짜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가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이 특별하게 어떤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보통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함수로 만드는데 인테저를 플러스로 변경해야 된다면 어디를 고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을 플러스로 바꾸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앞서서 2행, 3행, 8행, 9행, 14행, 15행을 수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함수를 짠 경우에는 이 두 개만 수정하면 알아서 함수를 사용하니까 뭐 덜 고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가 필요한 이유가 그 사용의 편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함수만을 수정을 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따로 수정할 필요가 없이 함수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채우시오. 블랙박스처럼 내부가 보이지는 않지만 입력값을 처리해서 반환하는 기능하는 걸 함수라고 부르죠.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함수를 만들면 전체 소스 코드가 더 길어진다. 함수를 사용하면 유지보수가 편해진다. 함수를 만든 후에 변경할 사항이 생기면 수정할 부분이 더 많아진다. 함수에서 파이썬에 제공하는 함수와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함수가 있다.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1, 3번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기본 형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4개 변수를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그 4개 변수를 가공 및 처리한 후에 반환값을 돌려주도록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변수 2개를 받아서 입력된 4개 변수를 가공하고 처리해서 반환값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함수에 전달되는 값을 4개의 변수 또는 파라미터라고 부르고 음료수 자판기에 비유하면 자판기에 넣는 동전이 파라미터입니다. 두 정수를 입력받아 두 정수의 합계를 반환하는 플러스 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하는 부분은 이렇게 DEF, define의 약자인데 정의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의한다. 그 다음에 플러스 V1, V2 이렇게 정의를 해줘. 그래서 리절트는 0이고 초기화를 시켰어요. 리절트에 이제 정수를 정의를 한 거죠. 여기다가 리절트는 V1 더하기 V2를 하면 그 결과를 리절트로 반환하는 이런 함수입니다. 이 부분을 전역 변수 선언을 하면 합을 0이라고 만들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값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출력을 받아서 그 출력을 출력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함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플로우인데 define 함수 이름 적고
안에 매개 변수를 정의를 합니다. 요 매개 변수는 요 함수 내에서만 변수고 밖에서는 더 이상 없어져요. 그래서 밖에서 v1, v2를 따로 여러분이 디파인을 사용해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쟤랑. 자, 어쨌든 v1, v2를 집력을 했어요. 그러면 v1, v2를 결과값에 넣습니다. 그럼 return이라는 값이 함수의 결과값을 반환하는 그런 예하고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을 equal 앞에다 적고 합이라고 적으면 이 return 때문에 이 결과에 두 개의 합의 결과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잘 보면 조금 헷갈리는데 여기서 리절트하고 결과 주는 거 요 이름은 아무 이름을 줘도 돼요. 요거랑 같아. 요 내부에서 써도 돼요. 다만 결과값을 받는 건 함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익혀두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알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의를 한 건데 함수의 틀이 있는데 함수의 정의 부분하고 전역 변수 부분이 있고 메인 코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없어도 되긴 하지만 주석을 많이 달아놔야 프로그램 코드를 다시 볼 때 편해지고 주석을 다는 게 좋은 프로그램 습관입니다.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습으로 실제로 한번 해보는 부분이죠. 네. 함수의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방법이 이제 숫자 2개 합과 3개의 합을 구하는 함수인데 요건 이제 파라메타를 2개를 얻어서 값의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 반환하는 거고 요건 값을 3개를 받아서 그 합을 반환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전역 변수 선언하고 2개를 입력받아서 출력을 하고 3개를 입력받아서 출력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2개를 받아서 그 결과를 반환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3개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매개 변수의 개수를 정해 놓으면 함수를 호출할 때 정확히 매개 변수의 개수에 따라 호출을 해야 돼요. 요거 매개 변수의 개수하고 호출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이 다르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정해 놓는 방법에는 가장 많이 전달될 매개 변수 개수를 준비하고 각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설정하는 겁니다.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정해놓는 방법의 예시는 파라메타 2하고 파라메타 3 중 3개의 파라메타를 사용하는 3개짜리를 해놓고 이 경우에 이제 2개의 합을 하고 싶으면 세 번째다 0을 집어넣으면 되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다란 매개 변수의 값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결과의 합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채우시오. 함수의 매개 변수가 2개라면 호출할 때도 2개를 넘겨줘야 되고 함수의 매개 변수가 3개라면 호출할 때도 3개를 넘겨줘야 합니다. 기본값 v4는 0으로 설정하는 거죠.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뭐 당연히 v4는 0이죠. 반환값이 없는 함수입니다. 잘 보면 프로그램 결과만 잠깐 보면 return이 없죠. return. 그래서 이렇게 return 값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프린트문 F문에서 화면 출력만 하고 이 함수가 계산한 결과값은 내보내지 않습니다. 네. return을 쓰지 않는 겁니다. 대체로는 그냥 반환값이 없으면 return이라고만 씁니다. 그냥. 그리고 값을 아무것도 안 쓰면
값을 반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리턴을 쓰기 때문에 리턴을 씀으로써 이 함수라는 문장이 시작돼서 여기서 끝났다라는 이렇게 프로그래머들이 보통 이렇게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턴 값이 없으면 펑션 1은 이 부분 반환값이 없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죠. 반환값이 한 개 있으면 이렇게 리턴을 result 이렇게 쓰게 됩니다. 반환값이 한 개 있는 경우죠. 앞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예제 다뤘던 것도 모두 반환값이 한 개 있는 함수였습니다. 그럼 반환값이 두 개라면 어떻게 되느냐? 반환값이 두 개라면 return 다음에 result 1, result 2 이렇게 두 개를 콤마를 이용해서 분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런 식으로 합 1, 합 2, 콤마를 이용해서 반환받습니다. 앞에 거하고 뒤에 걸 순서대로 함수 이름을 통해서 반환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반환값이 두 개 있는 함수인 경우에 전역 변수 선언을 해서 값을 이렇게 리턴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함수를 그 이름만과 형태만 만들어 놓고 내부는 나중에 코딩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하는 키워드 이런 거 패스라고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을 적고 정의를 define만 하고 패스 이러면은 나중에 쓰겠다라는 거죠. 그 패스 키워드는 함수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도 국한이 됩니다. if true 그러면 이건 미안한 게 무조건 수행이 되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pass 써놓으면 그냥 true가 넘어가게 되죠. 이 경우에 else는 수행을 안 하죠. 자, 자,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한번 풀어봅시다. 반환값이 없는 함수는 함수의 끝에 아무것도 쓰지 않거나 그냥 return만 써도 됩니다. 반환값이 두 개라도 돌려받는 변수는 한 개여야 합니다. 반환값이 없는 함수는 오류를 발생합니다. 함수의 빈 부분이나 if 내 빈 부분을 채울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의미의 키워드는 pass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잘못된 것은 진짜 이건 좀 있다. 다음은 두 개의 값을 반환하는 my 펑션 함수를 구현하는 구문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채우죠. 이 경우에 두 개를 받으면 되죠. 자, 그래서 값은 이건 3번이고 이건 result 1, result 2가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실습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를 추첨하는 건데 이것도 후에 추첨을 여러분이 그 수업 시간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고 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주차 수업의 함수 부분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두 개로 저장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에 대한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범위를 이해하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있죠. 일반적으로 동물들도 그렇게. 그래서 이제 닭 같은 경우는 집 근처에 있죠. 돼지도 그렇죠. 그렇지만 독수리 같은 경우는 전체 범위를 다 차지할 수 있죠. 이 경우에 이 독수리가 이제 전역 변수가 되고 닭들이 이렇게 지역 변수가 되죠. 그래서 전역 변수와 각 지역 변수의 유효 범위를 이렇게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정된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변수, 이걸 지역 변수라고 부르고,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되는 변수, 이 부분을 전역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의 생존 범위를 보면, 자, A가 무엇인지 함수 1에서 안다. 근데 B가 무엇인지 함수 1에서 안다. 전역 변수죠. 근데 이제 함수 2는 A가 무엇인지 함수 2에서는 사실 모르죠. A에서 전역 변수로, 지역 변수로 설정된 거라. 근데 B는 전역 변수라서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이름이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지역 변수가 우선이 돼요. 일반에서 홍길동을 부르잖아요. 그럼 복도에는 홍길동이 아닌 일반의 홍길동이 대답하는. 이런 식으로 그 지역 변수가 우선이 되고 전역 변수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홍길동이 교실 안에 있을 때 복도에 있어요. 홍길동 둘이 있어요. 자, 홍길동 하고 부르면 여기서만 대답을 해요. 이 부분만. 그런데 교실 2에서 홍길동을 부르면 전역 변수에 홍길동이 대답한다는 거죠. 자, 함수 내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며 간단히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A가 10, 이게 지역 변수죠. 이것도 A는 10 지역 변수. 그런데 이거를 에러가 나요. 그러면서 이걸 전역 변수 선언을 해놔요. 네. 그래서 여기 선언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수행이 된다. 그러면 A는 전역 변수였다는 얘기예요. 자, OX 퀴즈입니다. 전체 프로그램에서 인식되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부르고, 함수 안에서만 인식되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부른다.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전역 변수이고, 함수 밖에서 선언된 변수는 지역 변수이다. 첫 번째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전역 변수고, 밖에서 선언된 변수는 그냥 틀리죠. 이름이 동일한 경우는 전역 변수가 우선된다. 지역 변수가 우선이 되죠. 그래서 OXX입니다. 그룹을 이해하겁니다.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변수로 지역 변수 대신 무조건 전역 변수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하는 예약어. 이걸 글로벌 예약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예약어와 함께 나오는 변수명은 무조건 전역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예약을 사용하면 이 예약을 사용하는 순간 이거는 전역 변수이 되죠. 글로벌 예약어는 말 그대로 함수 안에서 정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 이건 이제 전역 변수 선언이 되죠. 함수 밖에서 변수를 하면 그냥 글로벌이라고 안 써도 전역 변수인데 함수 안에서 이 변수를 전역 변수로 쓰고 싶다. 그러면 글로벌이라고 써주게 되죠. 네. 자, 이 부분은 그 실습 부분인데 현재 시간을 구하고 일정 시간마다 일정한 날짜가 지나면 코드를 작성하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인과 오늘 1일인 경우에 100일 기념일 언제인지 체크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 실습을 예를 든 이유가 데이트 타임, 임포트 데이트 타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함수 클래스 안에 타임 델타까지 다 정의가 돼 있어서 함수를 정의한 부분이 get current에서 데이트 타임 now를 하면 현재 시간을 불러와서 이거를 리턴을 받아서 출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실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 생성하는 거죠, 이건 물론 이제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하면 되는데, 체크 패스워드. 그래서 여러분이 8글자를 집어넣어서 비밀보다 8글자 이상이면 면서 문자랑 숫자로 숙성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서 자, 입력받고 그게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실전 예제 부분인데 네, 훈민정음 그래픽 디자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실습하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